오늘 서울시립대학교 면접시연 대상학과는 국제관계학과입니다. 먼저 국제관계학과 인재상을 살펴보시면 학업 역량의 경우 외국어, 언어 및 사회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잠재 역량의 경우 국제관계와 세계지역 및 한반도, 정치 외교에 관심이 많고 분석 능력을 가진 학생, 사회 역량의 경우 국제적 마인드, 리더십, 봉사정신, 팀워크, 희생정신, 소통 능력 및 배려심이 있는 학생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면접시연 대상자는 21학번 국제관계학과 신입생으로 출결사항을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조퇴가 각 2회씩 있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프랑스어 경시대회, 토론대회, 지리, 법 경시대회 등 외국어 및 사회교과 관련 교내 수상 경력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 희망사항은 국제공무원, NGO 활동가,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로 3년간 국제부대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2년간 토론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혔으며 토론 동아리 부장으로 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율활동으로 OECD, DAC에 대해 조사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심을 확장해 나갔으며 요양은 봉사활동 및 공동체 내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한 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지방 일반고 출신으로 교과 성적의 경우 전과목 평균 1.88 등급으로 주요 교과는 2등급대였습니다. 과목별 편차 없이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두루 우수하였으며 특히 사회교과 학업 역량이 우수하였습니다. 공동교육과정으로 국제정치 과목을 이수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과목을 폭넓게 이수하면서 본인의 관심사인 국제문제, 외교, 국제개발 협력과 연계해 나갔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따르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학생으로 자신의 학습 환경을 통제하는 등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상황에 따라 자신이 양보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 공감 능력이 탁월한 학생으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공공행정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었으며 난민 문제 및 아동 노동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시은 학생의 면접 시연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긴장하지 마시고 책상 위에 있는 블라인드 면접 주의사항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는 수험번호, 성명, 출신 고교 언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면접 시작할게요.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2학년 사회문화 수업 시간에 프랑스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 법안에 대해서 자유침해와 자문화 중심주의 태도라고 생각해서 반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반대하시나요? 네,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왜 반대하시는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르키니는 이슬람 여성들이 착용하는 전신 수영복인데 이를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자유와 또 어떤 의복을 입을지 선택하는 그런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가 쓰는 히잡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히잡을 반대하는 법안을 낸다고 한다면 학생은 시민 한 명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현재 학교에서 식사 전 기도를 하거나 묵주나 염주를 착용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히잡 착용만 금지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관련 법안을 다시 제고하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히잡은 좀 생소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에 먹는 거를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급식에서 고기나 소고기를 빼달라고 요청한다면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들의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의 음식을 따로 만드는 것처럼 또 해외에서는 채식이나 그런 이슬람, 힌두교 그런 것들을 존중해서 음식을 넣고 빼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좀 챙겨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준다면
그런 다문화적인 관용 정신이 학교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좀 살펴보면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이 되게 많은 걸로 나오는데요. 국제개발 협력이란 무엇이고 특히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제개발협력은 각 국가 간의 개발 격차를 줄이고 또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교육, 공공행정, 기술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공공행정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공공행정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행정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고 그 건전한 거버넌스가 국가를 지탱해야지 개발도상국이 지속적이고 자립적으로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면 공공행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라고 제가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행정학과가 아니라 왜 국제관계학과를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들을 잘 알아야지 이런 그 국제관계를 고려한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 국가 내에서 청렴한 정치가 확실한 정치가 자리 잡아야지 그 다른 분야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국제관계학과에서 또 정치적인 부분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행정학과보다는 국제관계학과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를 더 할게요. 저기 혹시 요새 그 한일 관계가 좀 약간 되게 험악한 편인데 혹시 왜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게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역사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일 무역 갈등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문제가 사건의 원인이 된 것처럼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과거에 협정을 맺음으로써 국가 대 국가로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해소가 되었지만 개인이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그때 이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까지 모두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이제 과거 일을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왜곡시키기보다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서 정확한 교육을 하고 이제 독일처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보다는 이제 과거의 천황과 총리가 또 사과를 하는 등 그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인식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일 관계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자기소개서에 이제 쓴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 1번에 적극적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공행정,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의 ODA, GNI가 DAC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비율의 높고 낮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ODA는 이제 국가가 국제개발 협력에 사용하는 자금을 의미하는데요. 그 자금원은 이제 국민들의 세금이라서 이 세금이 이용되는 사업은 그 나라 국민의 정서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NI 대 ODA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제개발 협력이 그 국가 내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고 비율이 낮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소개서 2번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면 국제평화가 올 수 없다라고 작성을 하셨는데요.
외교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건 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 이전에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국제 관계에서의 암묵적인 상식이다라고 반대편에서 주장한다면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모두가 국제 평화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국가가 국제 평화보다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했을 때 국제 관계는 힘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했을 때는 이제 다른 국가를 배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쟁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인권과 같은 인도적인 가치보다 이익이 더 중요시 될 수 있다는 결론까지 나올 수 있고, 모든 국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도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국제 평화를 추구해야 하고 공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어떤 결론까지 가져올 수 있으면 모든 국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왜 모든 국가가 이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도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오펙에서 석유로 이익을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유가를 이렇게 조작한다면 석유 산업이 발달한 국가나 이런 석유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국가는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럼 그 국가들에서는 이 산업을 또 살리고 이 피해를 복구시키기 위해 탈석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펼칠 텐데,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오펙도 의도한 것처럼 석유를 통해서 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일지 모르나 국제관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독이 될지 이득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제관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은데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수용하고 또 협력하는 자세와 같은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자세들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